자, 여러분 다섯 번째 진로와 직업 수업입니다. 이번 장은 3-1의 창업과 창직이고요. 여러분 페이지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무를 선택해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한 후에 나중에 퇴직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누구나 퇴직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냐라고 하면 거의 100%가 창업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로교육은 창업교육과 또는 창업교육 자체가 꼭 반드시 창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창업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번 장에서는 좀 언급을 할 거고요. 뭐 각종 창업대회 여러분 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업은 회사를 만드는 게 창업이에요. 창업하면 뭐가 좋죠? 여러분 돈을 벌죠. 망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창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돈도 벌고 고용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해요. 그런데 뭐 나는 떡볶이집을 만들 거야. 나 혼자 하는 1인 창업.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자, 창직은 없는 회사를 만드는, 없는 직업을 만드는 게 창직이에요. 조금 이따 그 사례를 이런 경우에요. 이종욱 씨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종이비행기 날려가지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대회도 해요. 종이 비행기 접어서 날려요. 날리는 방법 알려주고요. 또 뭐예요? 날릴 때 공기역학, 기계역학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내가 왜 종이 비행기를 접게 되고 내 진로가 이쪽으로 갔는지 내용을 얘기를 하죠. 종이 비행기 접어서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창직을 했어요. 뭘로? 스포츠 마케터. 그리고 창업도 했어요. 이플레이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도 했어요. 자, 됐죠? 이게 진짜예요. 이 사람 좋아해서 종이접기 했어요. 좋아해서 잘했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도 벌어요. 더 중요한 건 또 뭐가 있죠? 이거 만들어서 날리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거 보면 이 대표 아저씨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좋죠. 그게 뭐예요? 보람이에요. 보람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진짜로 하늘이 내려준 천직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한테는 천직을 찾아가세요. 고등학생이 왜 창업을 해요? 이거 설명을 했었죠, 한번. 그래서 라이프 스킬,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설명을 다 했었다고요. 넘어갈게요. 자, 창업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꼭 해요. 물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어떻게 해요? 창업 그만둬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술과 네트워크 쌓일 때예요.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짜 창업할 때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저거 가지고 창업하면 나중에 창업하면 좋겠다. 여러분 대기업 평균 정년 퇴임이 49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고 살 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퇴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술과 네트워크를 쌓아야 되죠.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난 창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들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들어요? 치킨집, 커피숍 이런 걸 창업해요. 근데 치킨집 창업이 나쁜 거는 반드시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걸로 치킨집 창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 봐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창업은 해본 사람이 창업을 해요. 언제요? 고등학교 다닐 때. 돈 들어요? 아니에요. 용돈 가지고 해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시간 낭비돼요? 공부 방해돼요? 절대 방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만약에 했더라도 말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성공한 창업자들은요, 평균 30대 후반이고요, 석사 이상이고요, 16년간 월급쟁이 했어요. 16년간 월급쟁이 하면서 월급만
돈만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트워크를 쌓았어요. 거래처도 알고요. 고객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술도 점점 증진이 됐어요. 그러다 필요한 기술이 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원 석사 이상까지 대부분이고요. 평균 30대 후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퇴직하고 나서 창업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창업하는 건 뭐라고요? 연습이에요. 근데 진짜처럼 창업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해서 창업해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케이스 1에 있는 그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어린 나이 창업한 사람, 학교 그만두고 이 아저씨들, 여러분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 다 중퇴했어요.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끝이 치킨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과, 이과 나왔어요. 자연계열, 아사, 공학계열, 가로, 일을 해서 가로해서 가로로 죽거나 아니면 치킨집으로 가거나 세상의 인생의 끝은 다 치킨집이에요. 웃기라고 얘기한 건데 이원석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치만 세상이 참 힘들어요. 정말로 대기업 그만두고 퇴직하고 나서 커피나 치킨집이나 빵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엘빈 토플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저도 동감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거 회사에서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그리고 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그 회사에 필요한 직무가 있어요. 그럼 더 집중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전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길다 보면 길고요. 짧다 보면 짧아요. 자, 됐죠? 자, 동아마이스코 학생들이 창업했던 사례. 채 땡성 이 친구는 특성화고 학생이었다가 졸업할 때 동아마이스코로 바뀌는 바람에 동아마이스코로 졸업을 했죠. 창업대회에 나가서 미국 갔다 왔고요. UC 버클리대에 가서 독도 캠페인을 직접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식당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는 주문도 제대로 못했던 굉장히 내성적인 친구예요. 근데 정말 대회에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어, 자신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의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충남대 나왔었고요. 전기전자 통신공학교육과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상 아마 뭐 장관상부터 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한 30개는 받았던 것 같아요. 상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식당에서 주문조차 못했던 여러분 선배예요. 됐죠? 여러분도 할 수. 자,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여기 사진에 보면 청와대예요. 이 친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요. 대학원 석사과정이에요. 이 친구는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에요. 근데 창업 대회도 나가고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핵심 없이 어수선한 친구인데 이게 고쳐졌어요. 지금은 삼성전자 다니고요. 심지어 3년간 모은 삼성전자에서 모은 돈 1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빠한테 고맙다고 랜드로버 자동차를 선물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선배 많이 볼 거예요. 대학 졸업을 했고요. 대학원 석사과정이고요.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삼성전자 다니면서 사내 영어 강사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중국의 파견 근무도 삼성전자의 시안이라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왔죠. 거기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갔다 왔는데 주말마다 중국 여행을 다녔는데 현지에 있는 중국 근로자를 친구로 만들어서 네가 나한테 여행을 시켜달라. 대신에 버스 교통비는 내가 대줄게. 그렇게 해서 중국어도 조금 잘하는 친구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해요.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는 거를 여러분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친구 꼴찌로 입학을 했어요. 왜 꼴찌로 생각을 했냐? 어, 후보 1번이었어요. 근데 합격한 친구 한 명이 결격 사유로 빠지는 바람에 들어갔죠. 꼴찌 맞죠? 근데 정말 수동적이고 내성적인데 역시 꼴찌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서 성적도 그런데. 근데 이 친구 정말 선배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장관상 2번이나 받았고요. 3D 프린터를 너무 잘해서 교육기부 많이 했고요. 세계 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도 받고 사무금융 취업에서 아주 자동차 대학 그 일학습 병행제, 다른 말로 다른 제도인데 계약학과라는 그런 걸로 그 회사에 취업하면 대학도 동시에 다닐 수 있게끔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동차 대학교 졸업고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버려진 컴퓨터를 주워다가 중고나라에 팔았던 친구예요. 미국 창업 연수도 대회 때문에 갔다 왔고요. 대학교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지금 또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고, OTS 벤처기업 다니다가 병특 군대 해결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창업을 해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데요.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왕따도 당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본인이 워낙 성격이 긍정적이라 부정이 없어요. 뭐 물어보면 선생님 당연하죠 라고 얘기했던 친구예요. 그 졸업 작품도 정말 좋은 걸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학교 다닐 때 무료로 창업대 때문에 중국 창업연수도 갔다 왔고요. 유럽 순례 여행 중인데 이미 산티아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지금 근무 잘하고 있고 지금 대학 함께 다니려고. 근데 대학교도 그 안에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현대자동차 울산대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예요. 굉장히 내성적인데 이 친구는 집이 좀 어려워서 자기가 현대자동차 합격하고 나서 학교에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엄마한테 집이 어려우니까 보탬을 해주고 본인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땅끝 마을에서 임진각까지 걸어서 추운 날 배낭을 메고 갔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다라고 했던 선배고요. 이 친구 제가 가끔 특강 요청을 해서 특강을 하거든요.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특강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들 얘기하면요.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내용이에요. 네, 끝도 없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줄여서 얘기를 하는 이 친구가 너무 재미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1학년 때 창업대회 나가서 벌벌 떨다가 사람들이 그랬죠. 쟤 너무 긴장해서 쓰러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극복을 했고요. 삼성전자 지금 복귀를 했죠. 그리고 군대를 최근에 제대를 했고요. 군대에 있으면서 육군 참모총장배 창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를 했죠. 여기 회사 대표한테 찾아가서 대표님, 저 200만 원만 땡겨주세요. 뭐 하게? 저 코엑스에 가서 사람들한테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코스프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주영 아저씨, 스티브 잡스, 에디슨, 저커버거, 뭐 이순신 이런 복장을 친구들하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정주영 아저씨가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이봐, 해보기나 했어? 스티브 잡스는 뭐 얘기했죠?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플리시 이런 거를 홍보를 해서 기업가 정신 전파했던 친구예요. 정말 내성적인 친구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뀐 게 참 환경이 중요하구나. 여러분도 같이 기업가 정신 우물에 같이 빠져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줬던 친구인데 즐거운 고통을 줬어요. 선생님, 저 창업 캠프를 직접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얼마만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국 창업 대회 및 캠프를 3번이나 열었고요. 출판사도 운영을 했고요. 미국 창업대 창업 연수도 갔다 왔고요. 지금은 PT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또 새로운 창업을 했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근데 처음에 욕심만 많고 일만 벌렸던 책임지도 못한 학생이었는데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추천을 할게요. 그때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금방 얘기했죠? 전국 창업대회 3번이나 개최. 그리고 63페이지 보세요. 진로와 직업책.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영리 기업이지만 사회 통합을 중시를 해요. 그래서 취업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보람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대전 해강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커피숍 취업을 해요. 그 커피숍이 어떤 회사죠?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1인 창조기업은 혼자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시 근로자 없이. 그래서 당연히 회사니까 영리 목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IT 서비스, 공예품, 문화 콘텐츠 등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 학교 학생들도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1인 창조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쿨 했던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요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고 판매하는 여러분 졸업생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미국도 갔다 왔고 했던 하고요. 자, 전자기기 분야에서 1인 창조 창업기업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탁상용 라이트 스트로크를 개발한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획, 설계, 시제품 제작,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평가하고 양산하고 포장하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가죠. 우리 학교 학생도 올해 졸업했던 이 친구 지금 기계설계학과 대학 재학 다니면서 회사를 운영을 해요. 여러분 대학만 가면 안 돼요. 취업을 하거나 하면서 대학을 가거나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대학을 가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아두이노 3D 프린터 활용해서 시제품 제작 대행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두이노 많이 들어봤죠? 3D 프린터 많이 들어봤죠? 요거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할 때 유용한 제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두이노. 그 다음에 PCB CAD 공짜 툴이 있죠. 이글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PCB 제작도 요즘에 소규모 주문 가능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자부품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 디지키라는 곳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잉크스케이프 뭐죠? 여러분 어도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있죠? 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 쓰다가 걸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공짜 잉크스케이프 쓰세요. 구글 스케치업 공짜 있죠? 요거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D 설계할 때 많이 쓰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팅커캐드라고 있는데 지금 없어지고요. 지금 현재는 1to 3D 프로그램이 없어지고요. 팅커캐드가 지금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웬만한 3D 설계를 아주 초등학생도 쉽게 설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계의 공구가 뭐 있느냐면 3D 프린터. 여러분 선배들 다 만듭니다.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 다 만들어요. CNC 조각할 수 있는 나무 금속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선배들 만들 수 있어요. 저 창업 교육 받는 친구들. 그 다음에 목선반. 여러분 뭐 지압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나무로 만든 펜 이런 것들도 목선반인데 이것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 창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67페이지 내용입니다. 적정기술이고요. 적정기술이라는 내용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개발도상국, 소외된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순한 수준의 기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에 빛이나 전기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든가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짓는 비용도 없을 뿐더러 지어줘도 그 아프리카 주민들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깨끗한 물을 얻으려면 태양전지나 아니면 간단하게 전등을 하고 싶으면 PT병에다 물 담아가지고 천장에 구멍 뚫어가지고 전등을 만들기도 해요. 뭐 그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큐 드럼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이 물을 길러 가기 위해서 양동이를 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드럼이 바퀴 모양으로 생겨서 물을 담고 바퀴 모양을 Q자형 끈을 달아가지고 질질 끌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일종의 적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방법을 그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기술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의가 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도 적정 기술을 만든 게 있어요. 한빛 모금이라는 건데, 여기 위에는 태양전지판이 있고요. 밑에는 자외선이 나오는 LED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양전지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이 자외선 LED가 나오겠죠. 자외선 LED는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수인성 질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오염돼서 이 물을 마셔서 질병에 걸리는 걸 수인성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떠다 놓은 항아리가 굉장히, 항아리 속의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그 물은 그냥 놔두면 침전이 돼서 물이 깨끗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질병들, 병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친구가 개발한 거를 항아리에 띄워놓으면 자외선 때문에 질병, 세균들이 살균이 되는 그런 역할이 일종의 적정 기술이고요. 창업대에 나와서 작은 상을 받았어요. 이게 만든 시제품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도 많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여기에서